너, 눈이 닮았네. 그 사람 말고 나를. 정유는 서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 신기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서울 한복판의 국립대학교 도서관, 밤 10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곳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 남학생이 두꺼운 법학 교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20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서진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페이지 위에 적혀 있는 출생신고 관련 조문을 보던 중이었죠.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저 외워야 할 법조문 중 하나겠지만 서진에게는 달랐습니다. 출생신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거든요. 또 시작이네. 서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날이면 늘 이런 식이었어요. 평소에는 억지로라도 잊으려 노력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피할 수 없이 그 기억들이 올라옵니다. 18번째 생일날의 일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관례적으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전달해 줍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출생지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서진은 달랐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건네준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을 의심했죠. 출생지 군 병원. 평범한 시립병원도 개인 병원도 심지어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 병원이라니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조차 당황스러워하며 아마도 부모님 중 한 분이 군인이었을 거야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방에 앉아 출생증명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모군 병원에서 출생이라는 문구와 함께 담당 의사의 이름, 그리고 출생신고일란에는 보육원장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죠. 내가 정말 군대에서 태어난 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진은 자신을 군번 없는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태어났지만 군번은 없는 소속도 불분명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보육원 생활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 질문이 찾아옵니다. 내 부모는 대체 누구였을까? 동기들과 함께 있을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누군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다며 좋아하고 누군가는 집안 행사 때문에 고향에 내려간다며 투덜거리죠. 서진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밤새우는 거야? 같은 과 선배인 민수가 짐을 챙기며 물어봤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중간고사거든요. 좀 더 봐야겠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까지 완벽하게 하고.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항상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상대방이 당황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 네. 그럴 거예요. 애매하게 대답하고 나서 서진은 다시 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자 도서관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이제 정말 몇 명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책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원룸에 도착해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질문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진은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또렷한 눈매와 곧은 코, 얇은 입술.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죠. 가끔은 길을 거르다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부모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상은 금세 허무함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서진의 핸드폰이 윙윙거리며 진동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내일 밤 알바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죠. 서진은 즉시 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거든요. 내일도 또 편의점 알바구나. 서진은 작은 침대에 몸을 맡기며 중얼거렸어요. 내일 밤에도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과자와 음료수를 정리하고 술 취한 손님들의 하소연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는 것이 서진의 일상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서진은 문득 보육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끔이라도 면회를 오는 가족이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 없었던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죠. 군 병원이라. 서진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궁금함 정도였지만 20살이 된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정말로 자신의 부모 중 누군가가 군인이었던 건지 어떤 사정으로 자신을 보육원에 맡기게 된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보육원 원장의 전화 한 통이 그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법학개론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네, 원장님. 서진아, 지금 시간 있니? 보육원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원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은 떨리는 듯한 톤이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급한 일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내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래.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원장이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서진은 익숙한 보육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보육원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벽돌 건물과 작은 운동장,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진을 키워준 은인이자 유일한 어른 보호자였죠. 하지만 오늘 김 원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라.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김 원장은 서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로 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서진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 사실은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 서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김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내가 19이 되면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제 20살이니까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서진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글씨체가 여성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야. 너를 이곳에 맡기고 가면서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서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해했던 어머니의 흔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저를 맡기고 가신 건가요? 그래. 20년 전 어느 겨울날이었어.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왔어. 아주 짧게 머리를 자른 여군이었어. 김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 했어요. 많이 울고 있었어. 아기를 내려놓기가 싫어서 한참을 망설이더구나. 그러다가 결국 이 편지를 주면서 19이 되면 꼭 보여달라고 당부했지. 서진은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인데도 막상 그 앞에서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괜찮다. 천천히 해도 돼. 김 원장의 격려에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분홍색 편지지에 볼펜으로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언젠가 나를 찾게 되면 이 두 사람 중 하나가 너의 아버지일 거야. 하나는 중령이었고 하나는 훈련병이었어. 미안해. 마이너스 엄마. 편지 하단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한표, 정기훈.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소속 부대명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미안하다, 서진아. 내 어머니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진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궁금증이 일부 해결된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2명 중 하나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중령과 훈련병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그렇게 차이나는 사람들이 함께. 나도 그때부터 궁금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구나. 그냥 너를 꼭 안고 한참을 울다가 떠났어. 서진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정성스러웠지만 어딘가 서둘러 쓴 것 같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적힌 미안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건 내가 직접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김 원장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마침내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홀가분해 보였어요. 서진은 편지를 접어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한표, 정기훈. 이 2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혹시 찾아볼 생각이니? 김 원장의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찾아야겠어요. 내 인생이 누군가의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요. 김 원장은 서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젓했던 서진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였거든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라.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그 사람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서진은 보육원을 나서며 편지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긴 여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서진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편지에 적힌 두 이름과 부대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지만 20년 전군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서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군 기록을 열람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서진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군 기록 열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민원 담당자는 서진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20살 대학생이 20년 전군 기록을 찾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기록을 찾으시는 건가요? 제 출생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20년 전에 군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담당자는 서진의 출생 증명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난처해 보였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진은 복잡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청 이유란에는 출생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과연 답변이 올지 의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상 공개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진은 좌절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 관련 게시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20년 전 그 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대부분 의미 없는 글들이었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20년 전 모 부대 은폐 사건이었어요. 작성자는 익명이었고 글 내용도 단편적이었지만 서진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당시 모 부대에서 여군 출산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를 은폐했다. 관련자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서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일까요? 서진은 즉시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조심스러운 내용이라 온라인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상대방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인 듯 고든 자세와 단정한 복장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상사라고 합니다. 당시 그 부대에서 근무했었죠. 김상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정말 조용히 묻힌 사건이 있었어요. 최정윤이라는 여군 중사의 출산 사건이었죠.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였어요. 최정윤 중사는 어떤 분이었나요? 우수한 군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임신 사실이 알려졌고 얼마 뒤 부대에서 사라졌어요. 김상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듯 보였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정윤 중사와 가까웠던 사람이 2명 있었거든요. 혹시 이연표와 정기훈인가요? 김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설마 당신이? 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저예요. 김상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이한표는 당시 대령이었고 지금은 준장으로 예편했을 겁니다. 기혼자였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죠. 정기훈은 훈련병이었어요. 어리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2분 다 정윤 중사와 어떤 관계였나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한표 대령은 정윤 중사의 직속 상관이었고 정기훈은 정윤 중사가 담당하던 교육생이었죠. 서진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상관과 부하, 그리고 교관과 교육생. 어떤 관계에서 자신이 태어난 건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2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정기훈은 전역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서울 모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이연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김상사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정기훈은 현재 대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연표는 충남 논산에 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20년 전 그 사건은 여러 사람들이 애써 묻으려 했던 일이에요. 건드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상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으니 직접 만나볼 시간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서진은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정기훈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논산의 이한표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런 움직임이 이미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진은 먼저 서울에 있는 정기훈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대성전자 본사는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빌딩이었어요. 서진은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실례합니다. 정기훈 과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은 서진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인데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은 명함지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20년 전 최정윤 중사와 관련해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2시간 후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윤서진 씨인가요? 정기훈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메모를 본 순간 무엇인가 떠올린 듯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되시나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서진은 한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훈은 40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정윤. 그 이름을 20년 만에 듣네요. 정기훈은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윤 중사를 아셨나요? 아는 정도가 아니었죠. 저는 정윤 씨를 사랑했어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기훈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당시 저는 훈련병이었고 정윤 씨는 제 교관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존경하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기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죠. 계급도 다르고 규율도 엄격했으니까요. 그럼 정윤 중사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정기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윤 씨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고작 20살이었거든요. 서진은 정기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윤 씨에게 물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윤 씨가 부대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고요. 정기훈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대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정기훈과 군복을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윤 중사세요? 네.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군인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진은 사진 속 여성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그 애가 당신인가요? 정기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저예요. 정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해했던 그 아이를 마침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해해요. 서진은 정기훈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기훈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며칠 후 서진은 충남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한표를 만나보기 위해서였어요. 논산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이한표의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한표는 서진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만날 필요 없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돌아가세요. 서진이 실망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한표의 아내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혹시 정윤이와 관련된 일인가요? 서진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따라오세요. 우리 남편 몰래 이야기해 봅시다. 이한표의 아내는 서진을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당신 정윤이랑 뭔가 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태어난 아이라는 것과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20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가끔 정윤이라는 이름을 잠꼬대로 부르기도 하고 군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하고 분명 뭔가 있었어요. 서진은 이한표의 아내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한표 본인은 만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진은 당시 군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니 나이든 간호사 한 분이 도움을 주었어요. 20년 전 기록이요? 있긴 한데 간호사는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최정윤 중사 출산 기록.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고의적으로 지운 것 같은데. 서진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검게 칠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이 기록을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서진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그러나 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한 인물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물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개인적인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서진은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방송 출연이었어요. 며칠 전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서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방송에 나가실 건가요? 프로그램 작가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파격적이었거든요. 군대에서 태어난 아이가 20년 후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네,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실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기훈 씨와 이한표 씨께도 출연 요청을 드려볼까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정기훈은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고 이한표는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어요. 방송 당일 서진은 긴장한 채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었어요. 대기실에서 정기훈과 이한표를 만났는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서진이 말하자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한표는 묵묵히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서진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년 전 군 병원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서진을 비췄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20년 전 군 병원에서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통해 제 아버지가 이 두 분 중 한 분일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행자가 정기훈에게 질문했습니다. 정기훈 씨,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기훈은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훈련병이었고 최정윤 중사님은 저희 교관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죠. 계급도 다르고 상황도 복잡했고 그러다 정윤 씨가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제 아이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정윤 씨는 이미 부대에서 사라진 뒤였어요. 이번에는 이한표의 차례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지만 이한표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한표 씨? 저는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최정윤 중사의 직속 상관이었죠. 이한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윤 중사는 우수한 부하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뿐이었나요? 진행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한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럼 정윤 중사의 임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한표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방송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습니다.
진행자가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오늘 두 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정기훈 씨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서진 씨와의 친자 관계, 불일치입니다. 정기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실망도 컸어요. 이한표 씨의 결과입니다. 서진 씨와의 친자 관계, 역시 불일치입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요? 바로 그때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와 진행자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진행자는 쪽지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진행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정윤 중사는 강간 피해자였습니다. 은폐한 사람은 이 두 분보다 더 높은 계급의 인물입니다. 현재는 참모총장으로 퇴임한 인물입니다. 스튜디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강간이라니, 그리고 참모총장까지 연루되었다니요.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런 끔찍한 사건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정기훈은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윤 씨는 피해자였다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20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이한표도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한표 씨,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이한표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의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일을?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방송은 혼란 속에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더 큰 미스터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방송이 끝난 후 서진은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는 강간범이었고 어머니는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서진 씨, 정기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정기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야겠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방송 잘 봤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2시에 도봉산 기슭으로 와. 혼자 와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진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도봉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더 컸어요. 지정된 장소는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폐가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서진은 낡은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맞았지만 집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어 보였어요. 담장은 무너져 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머리는 길게 풀어헤치고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서진이구나. 여성은 서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정윤 씨인가요?
그래. 최정윤이야. 네. 엄마. 순간 서진의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해했던 어머니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들어와. 이야기할 게 많아. 정유는 서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바깥보다도 더 참담했어요. 가구는 거의 없었고 있는 것들도 모두 낡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20년째야. 세상과 단절하고 살고 있어. 정유는 서진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너, 눈이 닮았네. 그 사람 말고 나를. 정유는 서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 신기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육원에 맡기고 갈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제 방송에서 방송 봤어. 그래서 너를 불렀지. 정유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성실한 여군이었어. 조국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지. 정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어. 상관 중 한 명이 나를 부르더니 정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강제로 당했어.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감금된 상황에서 서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끔찍한 일을 상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성호. 당시 준장이었고 지금은 참모총장으로 퇴임했지. 서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를 짓밟은 가해자였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어. 박성호는 이미 높은 지위에 있었고 스캔들이 터지면 군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지. 정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정신병자로 분류되었어.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이라고 진단서를 위조했지. 그리고 강제로 제대시켰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몰랐던 건가요? 정기훈 씨나 이한표 씨 같은 모를 수밖에 없었어. 박성호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이 의심받도록 상황을 조작했거든. 정기훈이나 이한표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자신은 뒤로 빠진 거야. 서진은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기훈과 이한표까지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왜 그동안 침묵하셨어요?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잖아요. 누가 믿어주겠어? 정신병자로 분류된 전직 여군의 말을. 게다가 박성호는 계속 승진해서 군 최고 위층까지 올라갔어. 정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야 했어. 만약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너에게도 위험이 닥쳤을 거야. 저를 보육원에 맡긴 것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려야 했어. 내가 죽게 둘 수는 없었어. 정유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다면 박성호는 분명 우리를 찾아냈을 거야.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 했겠지. 하지만 보육원에 맡기고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너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서진은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 정유는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방송을 보고 결심했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성우를 직접 만날 거야.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서진은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던 그녀가 다시 세상과 맞서려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충분히 위험해. 내가 방송에 나오면서 박성호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정유는 창문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이 주변을 맴돌고 있어. 아마 박성호가 보낸 사람들일 거야. 서진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박성호에게 연락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대화를 나눌 거야. 정윤의 눈에는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서진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진실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 회복이요. 정유는 서진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함께 싸우자. 박성우와 그 뒤에 숨은 모든 것들과. 다음 날 정윤과 서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윤은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거리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아들과 함께라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 정유는 서진과 함께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군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이었어요. 김소영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정윤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대가 전직 참모총장이라면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여러 방면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정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당시 병원 기록과 군 관련 문서들을 다시 분석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정기훈과 이한표의 증언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기훈이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방송 이후 진실을 알게 된 그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정윤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정윤은 정기훈을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기훈은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박성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의심받게 만들었는지, 정윤이 갑자기 사라진 후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등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한표는 달랐습니다. 서진이 연락해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왜 이한표 씨는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서진이 의아해하자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박성호 측에서 입막음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며칠 후 이한표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있어요. 박성호라는 사람한테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함부로 말하면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남편이 너무 무서워해요. 서진은 박성호의 압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성호는 자신의 별장에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네, 아들과 함께 시민단체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 같고요. 박성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전 처리했다고 생각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였어요. 관련자들에게 압박을 가해라. 특히 이한표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훈은 이미 그쪽 편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박성호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정윤에게 박성호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윤아. 전화 속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만나자. 이야기할 것이 있어. 좋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죠. 정윤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 한 호텔 로비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정윤의 눈에는 더 이상 그가 무섭지 않았어요. 20년 만이네. 많이 늙었구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야? 사과요. 그리고 진실 공개. 박성호는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계속 조용히 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해? 제 아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 박성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되죠. 하하, 나는 그런 건 안 해.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정신병 이력이 있는 여자의 말을. 정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든 거잖아요. 증명해봐. 2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 박성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이게 있어요. 정윤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저를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한 거예요. 박성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죠?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윤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녹음이었지만 박성호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 박성호는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야. 그럼 법정에서 확인해 보죠. 정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며칠 후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를 다루는 날이었고 정윤과 서진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께서는 20년 전 군 복무 중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국정감사위원회 질문에 정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성호 당시 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를 은폐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20년 동안 진실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나라에 군대라는 이름으로 한 생명을 짓밟은 자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성호는 결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윤의 녹음 파일과 당시 간호사의 증언, 그리고 은폐된 출산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국정감사는 박성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론을 내렸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어려웠습니다. 대신 박성호는 모든 공직에서 박탈되었고 사회적 매장을 당했어요. 8챕터 다시 우리 국정감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 정윤의 작은 카페라는 간판을 단 조용한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정윤이 20년 만에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서진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몇 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응, 단골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평범한 카페 사장 같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현대사 속 여성과 전쟁이라는 강의인데 교수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서진은 대학에 복학한 후 새로운 관점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부끄럽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용기 있는 분이세요. 정윤은 서진의 말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것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정기훈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자주 들르는 단골 손님 중 하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윤 씨. 서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회사 일로 힘드셨죠? 정윤은 정기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정기훈은 정윤과 서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동료들이 격려해 주시거든요. 정기훈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거든요. 이한표 씨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요? 서진이 물어보자 정기훈은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한표는 국정감사 이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과 실제 상황이 너무 달랐거든요. 박성호의 압박에 굴복했던 것에 대해서도 깊이 후회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윤은 관대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치유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카페 한쪽 구석에서는 방송국 작가 한 분이 조용히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정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작가님, 작업은 잘 되어 가세요? 서진이 물어보자 작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언제쯤 방송될 예정인가요? 다음 달 중에는 방송될 것 같아요. 제목은 20년의 침묵을 깨다로 정했어요.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군내 성폭력 문제와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윤과 서진의 용기가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제작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카페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윤과 서진은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서진아, 후회하지 않아? 뭐려? 이 모든 일들을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정윤은 가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서진도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낳아주신 것, 지켜주신 것,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하신 것, 모든 게 자랑스러워요. 정윤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박성호는 어떻게 되었나요? 검찰 수사는 공소시효로 종료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되었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고 연금도 삭감되었다고 해. 그래도 처벌이 미약한 것 같아요. 법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가요? 진실이 밝혀진 것.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정감사 이후 군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체계도 개선되었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확충되었어요. 보육원 친구들도 연락이 자주 와요. 서진은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용기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언제 어머니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도 제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정유는 서진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유는 서진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원장은 정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서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이는 스스로 잘 자란 아이예요. 정말 의젓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보육원 아이들도 서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서진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날 밤 카페에서 정윤과 서진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아, 내 꿈이 뭐야? 법무관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좋은 꿈이네. 어머니 꿈은 뭐예요? 정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카페를 조금씩 키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멋진 꿈이에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출생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그 위에 삶을 다시 쓰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정유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20년의 분리도 상처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